서프타임즈 2023년 4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와 기아 1분기 연결 실적,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됐습니다. 조선비즈 박진우 기자는 도요타 GM도 지쳤다라고 제목을 붙여서 뉴스 보도를 했는데요. 공시 내용을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현대차의 경우 1분기에 매출이 37조 7,787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24.7%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가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86조 3천억 원이 86.3%가 증가했습니다. 3조 거의 6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실현했습니다. 뉴스 보도 내용은 글로벌 1위 도요타 누른 현대차, 기아, 영업이익률 BMW와 대등하다. 그리고 제네시스, SV 등 비싼 차 팔아서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년 뒤에 글로벌 1위를 전망한다. 년 920만 대 판매 전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중국의 차까지를 비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중국 거를 빼고서 얘기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이 뉴스 내용은. 기아는 매출이 23조 7천억 원대로서 29.1%또 매출이 더 증가를 했고, 매출 원가가 좀 적게 증가했죠. 24.3%. 여기서도 한 4.2% 차이가 나고, 여기서는 4.8% 정도 차이가 나네요. 기아가 마진율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2조 8,739억 원이 나와가지고 78.9%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는 현대가 더 좋았군요. 이렇게 1분기 현대차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 1분기 영업손실 3조 4,023억 원으로 또 보도가 나왔는데요. 연결 기준에서 매출이 5조 원대인데 전년도 12조 원에 비해서는 7조 원이나 급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손실로서 3조 4천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218.8%가 추락했습니다. 이 2분기부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삼성전자 1분기 게 지금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왔었나요? 그거를 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군요.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아래와 같은 뉴스 보도를 보고서 2조 500년 4대주의자들의 후손 같은 현재의 친중 매국 좌파 세력들인 것 같다. 헤럴드 경제 박상현 기자인데, 원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뿔따구가 나가지고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파만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가 일파만파인지 난 잘 모르겠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인터뷰 했던 헤럴드인가요? 헤럴드가 아니고 로이터 통신의 우리나라 미국계 리 예희 미셸, 이런 기자가 자기가 잘못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시 트위트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건 어쨌든지 간에 여기 대통령실이 얘기했다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듯이 한일 관계 개선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좌파 애들이 독일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인가 그 사람이 폴란드인가요? 유대인 수용소 했던 데인가 어디 거기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그 헌화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지만은 그 나라를에 가서 그 사죄한 건 아니죠. 희생된 유대인들을 위한 위령이었던 거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제스처들은 또 필요했을지도 모르죠. 그쪽에서는. 왜냐하면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험악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사이는 바다로 경계가 되어 있지만은 유럽을 뭐 저는 딱 한 번뿐이 안 가봤습니다만은 온통 다 그 구릉 지역이고 평야 지방이고 라인강을만 하더라도 뭐 몇 나라를 거치고 해서 가는 그 정도니까 뭐 기차 타고 가면은 뭐 언제 국경을 넘었는지 모르게 이렇게 되고 이유가 되면서는 더더욱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서 현재 행동을 바꾼다. 이런 저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이펙트 코즈 이펙트의 그 논리로도 충분히 이것은 합리성이 있는 결론은 이 스루프 타임즈의 주제는 결국 생존 가능성이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음이 나중에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결과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추진이라고 봐야지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하는 그 꼴통 같은 그 좌파 언론들의 뉴스를 볼 때는 진짜 그 좀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조금 말을 제가 억제하고 있습니다. 볼트는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것을 촉구한다. 로이터 신년희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장관 한국, 미국, 일본은 이 나토의 핵 계획 그룹과 유사한 삼국 간의 핵 협의 기구를 만들게 되면은 광범위한 집단적 자기 방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한국은 동아시아나 인도 태평양에서 집단적 자기 방어 구조를 폭넓게 만드는데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아주 강력한 그 매파로 소문이 나 있는 볼튼이죠. 이 볼튼이 트럼프한테 일단 잘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행보를 한 것은 엉뚱하게도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글로벌 이 투자 그룹의 멤버로서 우리나라를 또 방문을 했고 또 이런 그 사실들이 있습니다. 참 생각해볼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그 시사 암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영미 자본의 한국의 투자들이 엄청 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금융 자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국이 불안해지는 것은 지들도 곤란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해상 기지는 피난을 위해 수단 앞바다로 재배치됩니다. 더 워존이라는 매체인데요. 이 유조선을 개조해 가지고 이 해상 기지화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수단의 앞바다에 말하자면은 이 기질화하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어떤 작전 본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또 만들어 가지고 해상 기지다 하는 그런 것도 있네요. 요거는 배에서 찍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있네요. 빌보드 미국 K-팝 슈퍼스타기 만들기 위한 경쟁 뭐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갑자기 야후에서 번역이 이 존칭어로 다 뒤에 어미를 붙여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AI가 알고리즘을 뭐 좀 더 예의스럽게 좀 넣은 모양이죠. 대부분 한글 번역이 존칭어로 통일이 됐습니다.
뭐 상징적인 그림인데 헐리우드 한국 그 국기가 있고 어, 이 어쨌든 그 2022년도 7월에 그 박진영과 몬테 린만이 곧 있을 대회 시리즈 A2K를 발표했을 때 JYP 엔터테인먼트와 리퍼블릭 레코드의 각 설립자들은 K-팝 시스템으로 만든 최초의 미국인 아티스트를 공동으로 배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니까 K-팝 스타일의 미국인들의 걸 그룹을 만들겠다. 뭐 남자 그룹이든 여자 그룹이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K-팝이 그 뜨는데 최초로 그 기여를 했던 것은 역시 그 박진영의 그 JYP 원더걸스가 빌보드 핫 100에 진입한 최초의 K-팝이 된 거기 때문에 장한 그 JYP의 그 역할이 매우 그 어떤 그 시발점이고 또 그다음에 이 기초를 다지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K-팝 그 이 걸그룹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 한국 기획사 계약, 시각적 특징, 광택 있는 비디오 협업 안무, 그리고 매년 여러 앨범 판매 전략.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제가 그 뭐 아이소라든지 국제표준 뭐 이런 걸 배울 때 또 그 산업표준 이런 거를 배울 때 또 느끼는 것은 힘이 있는 자의 표준이 국제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깨 표준이라는 것은 K-팝 표준이 바로 세계 표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입니다. 관련 사진을 어느 걸그룹의 누군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걸그룹을 하면은 어쨌든 뭐 그 뜯어 고쳤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뻐야 되겠군요. 그것만큼은 인정을 해야 될 거고 7명의 걸그룹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배경으로 해서 아주 참 뭐라 그럴까요? 눈에 확 들어오게 그 어떤 상징적인 뭐라 그럴까? 이런 기분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이런 사진도 찍어서 그 좀 이 뉴스 보도들이 됐네요. 에스코리아 국빈 만찬은 크랩 케이크, 갈비, 바나나 스플릿이라고 AP통신이 있는데 서술적인 내용들은 다 생략을 하고 이 뒤에 있는 주방장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번에 채택을 했다는 얘기고 이런 그 요리사들하고 같이 질 바이든 여사가 뭐 이렇게 그 준비하는 과정에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좀 점검하는 그런 것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 이 말하자면 식사하는 장소인 모양인데 이 디자인을 한 사람이 한국계 창립자이자 페테라고 되어 있네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정리 이정 씨가 또 이거 한국계 그 사람으로서 자군 한국 대통령이 오니까 한국 정서에 맞춰서 이게 뭐 진달래든 아니든 아니면은 진달래 벚꽃은 아니고 그죠? 뭐 그런 거겠죠. 이거하고 또 이상하게 옷하고 이거하고 또 컨셉이 맞아떨어지네요. 마지막 점검을 하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M 삼성은 미국의 새로운 EV 배터리 셀 공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P 뉴스 보도인데요. 어쨌든 그 GM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도 계약이 돼 있고 우리나라 그 3사 삼성 SDI 그 다음에 SK온 이런 등등과 협력적 관계를 다 맺으려는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는 불황을 모면하지만 강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로이터 유춘식 이지훈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뭐 물론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고 1분기에 소폭의 성장, 불황에 가까스로 모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이 재개방하고도 전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됨으로 인해서 수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런 내용의 뉴스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로이터에서 마찬가지로 마켓 마인드로 해서 한국은 불황을 피하려고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저라고 뒤에 붙였는데 지금 뭐 1분기 상황들을 전 세계적인 움직임들 여기에서 미국의 메가테크 수익과 이번 주 일본 은행 회의를 앞두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화요일 투자자들은 1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첫 번째 추정치와 아시아 주요 통화의 최근 반전을 주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뉴스 보도를 냈습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이 미국에 귀빈 방문을 해서 행보들을 나름대로 또 12년 만에 간 거기 때문에 뭐 하나의 기록으로서 남겨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스크랩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한미는 행동하는 동맹, 미 참전용사의 무공훈장 수여, 윤 6.25 참전용사 휠체어 밀며 한국 번영, 미 젊은이 희생덕, 뭐 이렇게 하고 여기 또 무공훈장 뭐 이런 거를 수여하는 그런 장면의 사진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 NBC에서 인터뷰를 숙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좀 발표가 늦었습니다만은 이 MBC에서 아주 저돌적으로 친구가 친구 염탐해도 됩니까라고 물으니까 윤 천통 신뢰 흔들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홀트 앵커라는 사람이 말은 차분한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친구가 친구를 염탐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에 윤 대통령의 답변은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현실 세계에서 국정에서 금지된 행위라고 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거기에다가 직역해서 즉답 이런 식의 지혜로운 답변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쪽은 전선, 배틀 프론트라고 그러는 모양이네요. 상황이 달라진다면 한국의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외교적인 수사로 얘기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C 뉴스는 홈페이지에 별도 온라인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할 경우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북한과의 그런 협상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것은 이제 벌써 그 전에도 이러한 입장은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윤 바이든 워싱턴 첫 만남, 저기 한국전 참전 기념비부터 찾았다 해서 양국 부부가 이렇게 걷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령탑에 헌화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한미동맹은 우주에서도 번영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코리아 타임즈 남현희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주 협력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고 우주 안보 분야까지 포괄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우주기관인 한국항공우주청은 특히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찾는 데 있어서 좀 우리도 발 좀 집어넣어 봅시다. 뭐 이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좀 더 우주 쪽에도 우주 산업 쪽에 좀 발전을 하면서요. 어떤 뭐 현황을 해리스 부통령이 이렇게 뭐 설명하는 거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현대건설 우크라이나 인플라 재건 사업 참여, SMR 건설 계약 체결. 이게 현대건설과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팀 홀텍이라는 게 있는 모양, 형성이 된 모양인데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 에네르고 아톰과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 소형 모듈식 원자로 건설하는 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하는 뉴스가 동시에 떴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가 어떤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 인프라 시설을 발전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거기에 한국이 뭔가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하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방문했을 때 기념사진을 또 친 거고요. 25일 백악관 관제에서 열린 친교 행사에서 같이 디플로매틱 리셉션 룸에서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환영 만찬에서 200명 가까이가 초청이 됐는데, 여기에 또 이데일리 강성영 기자는 이런 거 기자들이 이제 빼서 자기만의 기사를 빼내는데 또 열을 올리게 되겠죠. 안젤리나 줄리가 초청된 사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입양한 아들, 동양계에 있는 아들이 연세대에 입학을 했을 때 안젤리나 줄리가 한국에 와서 그 아들의 집을 구해주고 갔다. 뭐 이런 뉴스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무슨 짧은 어떤 대학인데, 인천 송도시 국제 도시에 있는 그런 대학교 분원이었던 거로 그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F-117 라이트 호크가 협곡을 통해 포효하는 모습을 멋진 이미지로 포착. 더 워존인데, 이게 이제 뭐 옛날부터 써오던 비행기인데, 탑건에 나왔던 그런 비행기일 것 같은데요. 영화. 계속해서 10년 동안 아직까지 퇴역도 하고 있지만은 계속 비행을 할 예정이다. 이거를 찍은 기자가 자기는 행운이었는지 아주 저공 비행하는 순간을 이렇게 포착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은 빈집이 많습니까? 저건 일본에 빈집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도호쿠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요거는 오쿠마의 한 폐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자연이 다 이렇게 점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최근에 이 낮은 가격 빈집이 즐비한 시골집을 살라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 일본계 부인을 둔 미국 남자들이 일본에 대해서 좀 그래도 친숙도가 있을 거니까, 큰 도시는 비싸니까 이런 빈집 싸게 나온 거 이런 거를 또 구매하는 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시골 마을에 빈집들 이런 데를 좀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겨울 같은데 이런 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 모르겠다. 글쎄요. 자, 이것은 사실은 유튜브 영화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끔 가다가 남기고 싶은 얘기들을 제가 캡처를 합니다. Unbelievable, 나쁜 경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걸 생각하면 나도 그런 상황이니까 잘려야 할 것 같네요. 내가 너의 말을 안 믿고 없다고 말하라고 강요한 그 강간 사건, 이게 무슨 폭행 사건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강간 사건입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어. 처음으로 돌아가 공정하게 수사하고 싶어. 진심으로. 결과적으로 이 연쇄 강간범이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두 여형사의 노력으로 결국은 범인을 잡아가지고 피고에게 무려 32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언빌리버블 같은 게 나왔는데,
하지만 정작 이 범인을 찾는데 이 도움을 줬던 피의자 중에 한 사람인 젊은 여자애는 그러나 나는 행정조직의 공식적인 사과는 못 받았다. 하지만 형사들에게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건데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치료가 오히려 정신건강을 위협한다. 이렇게 제가 좀 의역을 했습니다. 사례, 이것도 하나의 비유죠. 전세 사기를 막는다고 전세 사기 방지법을 치료 처방을 한다고 과연 신종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우려됩니다. 이게 전세 사기가 빵빵빵 터지자 부랴부랴 국회에서 지금 전세 사기 막을 방법에 대한 법을 만들고 있다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기 세력도 이 사회의 암세포와 같은 존재들이다. 암세포처럼 억제를 하건 말건 계속 쌓여만 가는 게 암세포의 특징인데 마치 끝없이 자기 복제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사기 세력들. 여기에는 전세 사기만 얘기했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정치가들의 사기성 있는 행보, 정치 사기 이런 것들이 더 암세포처럼 우리나라에 퍼지면서 내부 혼란을 현재 야기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 아니냐. 이걸 잘라내고 수술을 한더라도 조금만 남겨져 있으면은 다시 전파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애저녁에 이 암세포와 같은 존재들은 완전히 제거하는 시스템을 이 사회가 구축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영화 속에서 어떤 영화 제목 이런 건 다 생략하고요. 왜 중동의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많이 생기느냐 하는 거에 대한 영화 속에서 설명입니다만은 1948년 독립전쟁이 있었다.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이런 쪽하고 연결되는 건데 트르키예가 오스만 제국이었던 시절 영국은 큰 실수를 저지른다.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각각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세울 수 있게 돕겠다고 이중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결국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들에게 영국은 가장 원망스러운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들이 최종적으로는 영국을 대상으로 테러를 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영화였고요. 거기에 영화라는 것은 남녀 이제 러브 스토리 이런 것도 꼭 껴야 또 재미있는 거고 그런 영화를 어제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보다가 또 스크랩을 했습니다. 이상 오늘 좀 잠깐 짧은 시간 안에 당일 뉴스들에서 생존에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모아서 진행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